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매일 머리를 감는데 왜 내 두피에서는 자꾸 냄새가 날까? 네,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특히 저희 시니어 세대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고민하시는 문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토대로 이 두피 냄새의 원인부터 또 해결책까지 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가 아주 구체적이더라고요. 실제 시니어 청취자분 사연도 있고 또 원인 분석이랑 특히 우리가 놓치기 쉬운 두피 청결 사각지대 세 곳 이걸 딱 짚어줘서 좋았어요. 오, 사각지대요? 흥미로운데요? 네, 그리고 뭐 관리법이나 전통적인 지혜까지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저희 목표는 이거죠. 자료를 통해서 첫째, 나이가 들면서 왜 두피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좀 명확히 알아보고 네, 그리고 둘째로는 그 말씀하신 청결 사각지대 세 곳, 거기가 도대체 어디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효과적인 두피 관리법 전반을 딱 정리해서 여러분의 그 답답했던 두피 고민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 이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그 자료를 보면요. 노화하고 두피 냄새는 생각보다 관계가 깊어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네, 피부가 노화하는 것처럼 두피도 똑같이 변하거든요. 예를 들면 피지선 활동이 예전 같지 않게 변하고요. 피지선 활동이요? 네, 그리고 모공은 좀 더 넓어지고 또 각질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는 능력 있잖아요. 그것도 좀 떨어지게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두피에 노폐물이 더 잘 쌓이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두피 자체에 그런 구체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군요. 근데 자료에 약물 복용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것도 좀 관련이 있나요? 네, 그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놓치기 쉬운데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 때문에 약 꾸준히 드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많으시죠? 근데 일부 약물이 몸의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줄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게 또 예상치 못하게 두피 냄새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약물까지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약간 습관의 문제인데 뭐 물 아끼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예전보다 힘이 좀 붙이셔서 머리 헹굴 때 충분히 못 헹궈내는 경우 그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정말 여러 가지가 얽혀 있네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두피 청결 사각지대 3곳 보내주신 자료에서 여기가 진짜 핵심 같더라고요. 첫 번째 사각지대 귀 뒤랑 목덜미 라인. 여기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네, 바로 거기입니다. 여기가 피지선도 많고 땀도 잘 차는 곳인데 머리카락에 가려 있으니까 씻을 때 그냥 무심코 슥 지나가기 쉽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머리 긴 분들은 더 그렇겠네요. 네, 그렇죠. 특히 긴 머리 여성분들. 자료에 나온 73세 윤옥자님 사례처럼 미용실 갔는데 어머니 이쪽 좀 더 신경 써서 닦으셔야겠어요. 이런 말 듣고 나서야 아차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럼 거긴 어떻게 씻어야 제대로 씻는 거예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손가락 끝 있잖아요. 지문 있는 부드러운 부분. 네네. 그걸로 귀 뒤부터 목덜미까지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씻어주는 거예요. 너무 막 세게 문지르지 말고요. 적당한 압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네. 그리고 이게 눈으로 잘 안 보이니까 작은 손거울 같은 걸로 보면서 하거나 아니면 가족한테 한번 받아자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자료는 제안하더라고요. 오케이. 귀 뒤 목덜미 첫 번째 사각지대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정수리랑 두피 깊숙한 부분. 여긴 뭐 진짜 보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거울로도 잘 안 보이고 특히 머리숱 많으신 분들은 샴푸 거품이 그 두피 속까지 제대로 안 닿을 수가 있대요. 샴푸가 안 닿는다고요? 네. 그래서 세정이 좀 미흡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자료에 나온 69세 박영호님 경우처럼 피부과 갔다가 의사 선생님한테 아버님 정수리 쪽이 잘 안 닿기네요. 이런 지적받고 나서야 아시는 경우도 있고요. 와, 샴푸가 두피까지 안 닿을 수 있다는 거 진짜 의외인데요? 그럼 거긴 어떻게 씻어야 돼요? 이 자료에서는요. 머리카락을 이렇게 구역을 좀 나누래요. 예를 들면 왼쪽, 오른쪽, 정수리 뒷부분 이렇게요. 섹션을 나눠서. 네, 그렇게 나눠서 씻고 특히 정수리 부분은 머리카락을 이렇게 손으로 갈라서 두피가 보이게 한 다음에
직접 거품을 묻혀서 씻는 게 효과적이래요. 직접 두피에 거품을. 네, 그렇죠. 그리고 샴푸는 머리에 바로 짜지 말고 손에서 먼저 거품을 충분히 내서 쓰는 게 좋고요. 당연히 손톱 아니고 지문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헹굴 때도 이 부분 신경 써서 잔여물 안 남게 해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구역을 나눠서 정수리는 갈라서 직접.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각지대. 앞머리랑 관자놀이 부분. 여기도 저 같은 사람 앞머리 없지만 있으신 분들은 놓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머리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마 라인에 머리카락이 자주 닿는 스타일이신 분들, 여기가 얼굴 T존이랑 가깝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피지 분비가 좀 활발하고 또 우리가 쓰는 화장품이나 헤어 제품, 땀 같은 게 막 엉겨붙기 쉬운 부위라는 거죠. 아, 화장품도요? 네, 그 65세 취순자님 사례가 딱 그거였어요. 앞머리 스타일인데 이마에 자꾸 뭐가 나고 냄새도 나는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세수할 때 화장품 잔여물이 여기 제대로 안 데꼈던 게 원인 중 하나였다는 걸 깨달으셨대요. 허, 세수할 때 쓰는 화장품 잔여물까지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그럼 이 앞머리 쪽이랑 관자놀이는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일단 씻을 때는 앞머리를 딱 올리거나 고정하고 관자놀이 쪽 머리카락도 귀 뒤로 넘겨서 피부가 완전히 드러나게 한 다음에 씻는 게 좋고요. 네. 미온수로 먼저 한번 헹궈서 예비 세정하고 그 다음에 샴푸하고 특히 이마랑 관자놀이 경계선 따라서 원 그리듯이 마사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경계선을 따라서? 네. 그리고 가끔은 그냥 의식적으로 앞머리 좀 까서 이마랑 두피 쪽 통풍시켜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놓치기 쉬운 세 군데, 사각지대, 귀 뒤, 목덜미, 정수리 속, 앞머리 관자놀이 확실히 짚어봤습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아주 중요하죠. 그럼 이제 이런 사각지대 관리를 포함해서 좀 더 넓은 범위의 두피 관리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료에 나온 내용들 일단 좋은 샴푸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죠. 맞습니다. 제공해주신 자료 보면 시니어분들은 특히나 그 변화된 두피 환경에 맞는 샴푸를 쓰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어떤 샴푸가 좋은 건가요? 핵심은 약산성 샴푸예요. 우리 두피가 원래 약산성 상태일 때 가장 건강하거든요. 이 균형을 유지시켜주고 또 냄새 원인이 되는 세균 번식도 좀 억제해주고요. 아, 약산성? 네. 실제로 그 71세 장명자님 사례에서도 시니어 전용 약산성 샴푸로 바꿨더니 가려움이랑 냄새가 확 줄었다고 하시잖아요. 네, 봤습니다. 혹시 약산성 말고 뭐 특별히 도움이 되거나 피해야 할 성분 같은 것도 있나요? 도움되는 걸로는 티트리나 페퍼민트, 로즈마리 오일 같은 거 약간 천연 항균 효과가 있는 성분들이 냄새 관리에 좋다고 하고요. 네. 반대로 피해야 할 걸로는 실리콘 성분을 꼽더라고요. 이게 당장은 머릿결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 같은데 두피에 쌓이면 모공을 막아서 오히려 냄새를 유발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다고요. 실리콘, 알겠습니다. 샴푸 선택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머리 감는 방법 자체일 텐데요. 올바른 순서와 방법, 이것도 좀 정리해 주시죠. 여기서 재밌는 게 머리 감기 전 단계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감기 전에요. 네, 브러쉬로 머리를 먼저 빗어주래요. 그러면 먼지나 각질이 일차적으로 제거되고 엉킨 머리도 풀려서 샴푸 효과가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오, 좋은 팁인데요. 그리고 물 온도는 미온수.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피지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요. 샴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에서 거품 충분히 내서 쓰고 네, 거품 내서 손톱 말고 지문으로 한 3분에서 5분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감아야 하고요. 당연히 아까 그 사각지대 세고 포함해서 두피 전체를 꼼꼼하게요. 마사지 하듯이 꼼꼼하게. 그리고 헹굼. 헹굼이 엄청 중요하다고 여러 번 나왔죠. 그 김영철님 사례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헹굼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샴푸 잔여물이 남으면 그게 다 트러블이랑 냄새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는 시간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길게 시간을 들여서 깨끗하게 헹궈놔야 해요. 네. 아 그리고 린스나 트리트먼트 쓰실 때는요. 두피에는 최대한 안 닿게 모발 중간부터 끝부분 위주로만 발라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 그것도 두피에 닿으면 안 좋군요. 네, 모공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머리는 얼마나 자주 감아야 할까요? 매일 감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이것도 자료에서 좀 명확하게 얘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시니어분들은 매일 감는 것보다는 2, 3일에 한 번 정도가 더 좋을 수 있대요. 매일이 아니고요. 네, 너무 자주 감으면 두피의 자연적인 보호막까지 다 씻겨나가서 오히려 더 건조해지거나 민감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72세 정미숙님도 매일 감다가 주 3회로 줄이니까 오히려 건조함이랑 가려움이 좋아졌다고 하시잖아요.
하긴 그렇겠네요. 근데 이건 또 사람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요? 활동량이나 땀 흘리는 정도에 따라서요. 아, 그럼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당연히 개인 차이가 크죠. 땀 많이 흘리셨거나 원래 두피에 유분이 많으신 분은 매일 감아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핵심은 자기 두피 상태를 잘 보고 거기에 맞는 주기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안 감는 날에도 그냥 가볍게 두피 마사지 해주면 혈액순환에 좋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감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말리는 거라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네,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두피랑 머리카락이 축축하게 젖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게 바로 세균들이 막 좋아하는 환경이 되거든요. 냄새의 직접적인 원인이죠. 아, 습한 환경. 완전히 구석구석 말리기.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세정법, 건조법 알았으니까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소소하지만 중요한 팁들. 이것도 좀 볼까요? 모자나 헤어밴드 예지가 있었죠. 네, 모자나 헤어밴드 너무 오래 쓰고 있으면 두피가 숨을 못 쉬니까 피하는 게 좋고 써야 한다면 통기세성 좋은 걸로 고르자고 하고요. 네. 또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 이것도 중요하다고 해요.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식사, 특히 너무 맵거나 기름진 음식, 술, 커피 이런 건 피지 분비를 늘려서 냄새를 더 심하게 할 수 있으니 조절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식습관까지 연결되는군요. 그 외에 뭐 스케일링 제품 사용이나 베개 커버 같은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두피 스케일링 제품으로 묵은 각질이나 노폐물 제거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얼굴에 직접 닿는 수건이나 베개 커버 자주 세탁해서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은근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위생이 중요하니까요. 네. 그런데 이렇게 다 해봤는데도 계속 냄새가 나거나 가렵다. 그러면 이건 뭔가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지루성 피부염이라든지 곰팡이균 감염이라든지. 그럴 땐 꼭 피부과 전문의 만나서 상담 받아보시라고 자료는 조언하고 있어요. 네,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자료에 나온 전통적인 관리법들, 이것도 좀 흥미로웠어요. 쌀뜨물, 이거 효과가 있나요? 네, 그 78세 박말수님 사례가 있었죠. 쌀뜨물에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많아서 두피 pH 균형 맞추는 데도 좋고 비듬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긴 해요. 오, 다만 이게 금방 상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 그날 만든 신선한 걸로 쓰는 게 좋다고 하고요. 비슷한 걸로 녹차 우린물로 헹구는 것도 항산화 성분 때문에 두피 진정이나 냄새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녹차물도요. 그리고 사과, 식초, 린스, 이것도 70세 이명자님이 효과 보셨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쓰는 건가요? 네, 물 1리터에 사과 식초 한두 큰술 정도 희석해서 마지막 헹군 물로 쓰는 건데요. 식초의 산성이 두피 pH 조절을 도와서 비듬이나 가려운 완화에 좋다고 해요. 식초 냄새는 괜찮나요? 처음엔 좀 날 수 있는데 머리 마르면서 대부분 사라진다고 하네요. 처음엔 농도를 좀 연하게 시작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해바라기 씨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같은 걸로 주 1회 정도 두피 마사지 하는 것도 건성 두피에는 보습이랑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마사지 후엔 꼭 샴푸로 깨끗이 씻어내야 하고요. 그렇군요. 전통적인 방법들도 참고할 만하네요. 이제 정말 기본적인 거지만 물 충분히 마시고 식단 관리하는 것, 이것도 언급됐죠. 네, 빠질 수 없죠. 하루에 물 6잔에서 8잔 정도 충분히 마시는 거, 이게 두피 건조해지고 각질 생기는 거 막는 기본이고요. 기본 중에 기본이래요. 그렇죠. 음식은 오메가3 많은 생선이나 아연 많은 견과류, 비타민 E 풍부한 녹색 채소 이런 게 좋다고 하고요. 반대로 설탕 너무 많이 든 거, 기름진 거, 인스턴트 이런 건 염증 유발하고 피지 분비 늘리니까 좀 줄이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관리법이 다양하네요. 그럼 이제 자료 마지막에 있던 Q&A 몇 개만 빠르게 짚어볼까요? 66세 황정숙님 질문인데 탈모 샴푸가 냄새 제거에도 효과가 있냐는 거였어요. 자료 답변은 이거예요. 탈모 샴푸는 주 기능이 아무래도 모발 성장이나 탈모 방지 쪽이다 보니 냄새 제거 효과는 좀 약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죠? 그래서 탈모 샴푸랑 아까 말한 티트리 같은 냄새 제거 성분 든 샴푸를 번갈아 쓰거나 아니면 탈모 샴푸 쓰면서 냄새 관리용 두피 토닉이나 스케일링 제품을 같이 쓰는 걸 추천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다음은 73세 김도연님. 비누로 머리 감아도 괜찮냐고 물으셨어요. 이거는 자료에서 좀 단호하게 비추천하더라고요. 특히 시니어 분들한테는요. 왜죠? 비누가 대부분 알칼리성이잖아요. 이게 건강한 두피의 약산성 pH 균형을 깨트려서 오히려 건조함,
가려움,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젊을 땐 괜찮았어도 나이 들면서 두피가 약해지니까 약산성 샴푸 쓰는 게 훨씬 안전하고 좋다고 강조합니다. 네, 다음 68세 박영자님. 머리를 짧게 잘랐더니 오히려 냄새가 더 나는 것 같다고요? 네, 이거 흥미로운 질문인데 머리카락 길이 자체가 냄새 원인은 아니래요. 근데 짧은 머리가 냄새를 더 잘 느끼게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왜 그렇죠? 머리가 길면 어느 정도 냄새를 가두는 효과가 있는데 짧으면 두피가 바로 노출되니까요. 그래서 짧은 머리일수록 오히려 더 꼼꼼하게 두피를 씻어야 하고 혹시 감기 편하다고 대충 씻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해요. 두피 마사지나 시원한 토닉 같은 거 쓰는 것도 좋고요. 아하,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65세 이상철님 전화 문의인데 다른 땐 괜찮은데 꼭 오후만 되면 특히 여름에 두피에서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온다고요. 네,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오후 되면 땀이랑 피지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주 원인이죠. 해결책은요? 휴대용 두피 필머나 미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수시로 뿌려서 유분기도 잡고 좀 상쾌하게 해주는 방법을 제안하고요. 또 통풍 잘 되는 모자 쓰되 가끔 벗어서 환기시켜주고 땀나면 바로 닦고 점심때 잠깐 물로만 두피 헹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네, 정말 다양한 질문과 답변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이 지긋지긋한 두피 냄새 문제 원인부터 해결책까지 정말 속속들이 파헤쳐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눈 것 중에 역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였죠. 귀 뒤와 목덜미, 정수리 속, 앞머리와 관자놀이. 이 세 군데 청결 사각지대. 여기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씻는 거요. 맞아요. 그거랑 또 내 두피에 맞는 약산성 샴푸 고르고 올바른 방법으로 감고 충분히 헹구고 완전히 말리는 이 기본 원칙들. 네,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이나 전통적인 방법들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했죠. 네,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두피 냄새 때문에 혼자 고민 많으셨다면 오늘 저희가 알아본 방법들 한번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습관 변화가 정말 기분 좋은 차이를 만들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건강한 두피에서 오는 그 상쾌함과 자신감, 그게 또 진정한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그냥 냄새라고 느끼는 것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깨끗함의 문제를 넘어서 어쩌면 우리 몸이 우리한테 보내는 좀 더 깊은 이야기, 어떤 신호는 아닐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 외에 여러분의 몸은 또 어떤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